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시장이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네요. 막 저가권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또 막 좋은 건 아니고, 코스닥하고 또 코스피는 다른 모습이고, 지금 어쨌거나 목요일 금요일, 지금 금요일 녹화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상황을 보니까는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 좀 저가 매수는 분명히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수급 거래는 많이 죽어 있죠.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지만 저가권에서 어떤 지지력이, 동기가 어떻게 되었던, 사실은 금요일 있었던 상승보다는 목요일 있었던 저점에서의 반등이 더 고무적이긴 해요.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없다면, 지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좀 반등하다가 밀리거든요. 근데 연속성을 띄었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게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분위기가 안 좋았죠. 지난 저점까지 다시 흘러내린 상태에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등이 없었다면 투매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목요일날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 목요일날 시장에서 투매가 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급매물들, 투기성 매물들이, 공매도 공격일 수도 있겠고, 지수를 한 단계 끌어내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목요일날 저가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화요일날 상승폭을 키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시장 모양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모양이 조금 나긴 합니다. 좀 가격 안정권에서 등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하닉스, 네이버 볼 텐데, 네이버 역시도, 네이버는 오히려 코스닥 차트랑 비슷하죠. 그쵸? 코스피긴 한데 코스닥.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도 굴뚝주, IT주, 기술주들, 좀 성장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형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가 되었다가 반등.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수만 보고는 이제 투자는 못해요. 지수만 보고는 못해요. 개별 종목들 이렇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가 단기 추세를 보면 저점을 확인하거나 저점을 좀 확고히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삼성 SDI 분위기 좋고요. 기아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는 살아나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끝도 없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미 지난 가격권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죠. 오늘 이렇게 빠지다가 재차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10월 22일인가요? 10월 22일 투자 전략을 꼭 다시 보세요.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또 새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창피해서 구독자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수도 왜 이렇게 없냐고 그럽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결국에는 10월 22일 날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한국 주식시장에서 오락이라는 분야가 미끼가 돼서
투자자들을 불러 모을 거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조금씩 되긴 하지만 이게 가속화된다면은 실제로 상당한 시가총액의 변동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꼭 오락주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까지도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오락주에 대해서 어떤 것들 말씀드렸나요? 일단 진짜 오락, 게임주를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종목, 그리고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작사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올라왔습니다. 그들 종목들이요. 근데 제가 벌써 10월 22일날 그거 얘기를 드리고 벌써부터 그쪽으로 수급이 붙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크래프톤뿐만 아니고 뭐 지금은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신기술들이 엮이고 어쩌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게임의 펀더멘털을 봐야지 될 것 같고, 한국 게임 종목들의 펀더멘털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이니 펄비스니 이런 종목들 좀 꾸준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추세를 본다면 펄비스가 게임주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냥 이것저것 뭐 가상화폐 관련이니 뭐 다 빼고선 NFT라 그랬죠. NFT니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단연 펄어비스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주 무슨 스튜디오 하는 그런 제작사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종목, 뭐 하이브하고 저는 하이브 보세요. 하이브도 신고가 행진 10월 22일날 추천드리고 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 뽑았고요. YG는 오늘 잘 나가다가 좀 한방 고점에서 누가 밀어냈네요. 다시 가겠죠. 자, 이런 엔터테인먼트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YG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장하고 최고가가 81,000원이고 요 가격권인데 3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장으로 해서 10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에서 분명한 순위 변동들이 나타날 거고, 게임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크래프톤이니 이런 회사들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필요하고, 계속 말씀드린 건 당장 수급은 그냥 인기 있는 쪽으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오면, NFT 얘기 나오면 그쪽으로 우르르르르. 그러니까 일단 인기 있고 그런 거는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못 쫓아가라고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정치 관련주 얘기했죠. 그럼 월요일날 뭐 샀으면 좋았을까요? 예? 대선 후보 지지율 높게 나왔던 그쪽으로 바로 붙었으면은 수익률이 좋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유행을 진짜 막 핫한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이거 당장 인기다 그러면 그냥 붙고 짧게 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또 저가 매수할 종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매수할 종목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지금 등장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달 11월 달에 삼성전자를 꼭 사둬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 더 파고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럼 이미 내려갔죠. 그럴 것 같으면은요. 왜냐, 매도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 그럼 매도 보고서 그렇게 나오는데 왜 니들은 가격을 유지를 시키는지. 이미 그렇게 매도 보고서 나왔으면 이미 67,000원, 65,000원 향해서 빠졌겠죠. 이건 뭐냐? 매집하라는 겁니다. 지금 매집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봐야지 됩니다.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요. 뭐 지금 뭐 종목 중심으로 왔는데요. 시장 상황은 일단 환율을 볼게요. 환율 변동이 좀 목요일 금요일날 있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추세적으로만 놓고 계산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피크 시세를 찍고서 이제는 하향 안정 추세로 내려가는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자, 환율의 펀더멘탈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인플레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그닥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달러 가치에 있어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한국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에 대해서 조금 우위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한국은행에서 뭔가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도 있지 모를까 하는 냄새가 풍겨지죠.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된다면 환율은 좀 안정세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오히려 뉴욕 증시가 부진한 틈에 국내 주식시장 올라왔습니다.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수급의 양쪽 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수급이 주식시장, 나스닥이면 뭐 미국이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돌고 있는 수급들은 뭔가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에 못 들어가, 뉴욕 증시 못 들어가.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어디를 노려보자. 그러니까 수급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소멸되는 게 아니고 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긴축이 오랜 기간 진행이 돼요. 경기도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서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후에 전망이 안 좋아질 거다 경기가 뭐 그런 전망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수급은 빠져나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은 돕니다. 지금은 수급이 빠져나갈 때가 아니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수급이 돌 때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틀어지는 것 같으면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 대안은 어디다? 국내 주식시장이다. 국내 주식시장 같은 시장들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장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으면 이게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진짜 뭐 산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지수일 뿐이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부터 쭉 보셨지만은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성을 부각시켜줄 오락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 다음에 기획사, 제작사, 이런 종목들이 한국의 오락에 대한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들이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여전히 오히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한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아마 향후 수년간 기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은
시장이 산으로 가더라도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짜서 들고 갈 시기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돌파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돌파구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라는 겁니다. 종목을 보시고 자, 수익률 게임 할 때 수익률 게임 합니다. 당장 이슈가 될 것들 뻔히 나오죠. 뭐 인기다 우르르 쏠리죠. 따라가세요. 짧게 치고 나오고, 괜히 어설프게 지금 가장 핫한 테마는 못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 가는 애들만 가는데 걔는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면 그러면 안 사면 돼요. 아무것도 안 사야 돼. 대신이요. 괜히 어설프게 뒤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애들 사면 사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단기 전략.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중장기적 전략에서는 분명히 중장기적 전략은 이거는 여러분들 중장기적 전략이 고수익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당장 내년에 집을 팔라고 사지는 않죠, 보통요. 그렇다고 주식을 20년, 30년 갖고 있을 거라고 사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량주 투자에 있어서 한 1, 2년 투자할 수 있다는 자세는 나쁘지 않죠.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시기를 투자해서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코인이 그럴까요? 부동산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할 최적의 시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다 개미들 죽네 그런 얘기들 나올 때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그쵸? 항상 주식 투자 20년 30년 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랬다가 백만전자 얘기 나오고 또 말도 안 되게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200만원도 갈 수 있어 이딴 소리 나오면은 그때는 슬슬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 2년 텀으로 해서 계속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우량주에만 통하는 부분이겠죠. NC소프트 계속 주가 떨어지니까는 죽는 소리 나오죠. NC소프트 오히려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죽는 소리 안 나오다가 이제 털리기 시작하고 쭉쭉쭉 밑에 내려오니까는 바닥권에서 좀 반등 나오고 NC소프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 쭉 나오다가 한 방에 상한가 치고 또 이런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자, 대략 지금 증시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머릿속에 떠오르셨나요? 자, 일단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고요. 다음 주 밝은 시장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